네, 이어서 볼 글자는 자, 이 글자는 머리 두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자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사람의 우리 상투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봐요. 그럼 상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머리 부분 중에서도 가장 어떤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머리 두자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의 이름은 안석괴자라고 하는데요. 안석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전에 왕이나 왕비가 앉을 때 쓰이는 방석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런데 옆에 보면 이렇게 팔을 걸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이름이 안석인데요. 그 안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되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밑에 사람들이 청탁이라는 걸 하려고 찾아오겠죠. 그때 뭐예요? 뇌물 같은 걸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뇌물을 받아서 숨겨넣기 위해서 빈 공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석괴자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또는 그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고 해서 구멍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얼음빙자라고 하는 건데요. 얼음은 어때요? 차갑죠?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차갑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부수의 훈음보다 그 훈음이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속뜻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얼음빙자라고 했으니까 얼음이 그려져 있죠. 얼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때요? 차갑겠죠? 그렇게 쉽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비수비자라고 하는 건데요. 비수라고 하는 것은 짧은 칼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죠.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연상을 하시고요. 앉아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칼이 있는데 길이가 짧겠죠. 그런 짧은 칼을 비수라고 했던 거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 숟가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자기 입으로 음식을 가져갈 때 사용하는 게 숟가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숟가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짧은 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원래 이름은 입벌릴 감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모양에서 온 거냐면 이렇게 땅이 움푹 파인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 땅이 움푹 파인 모양이 마치 음식을 담는 그릇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 거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장군부자라고 하는 건데요. 장군이 뭐냐면 옛날에 술을 담았던 술그릇을 장군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냐면 달걀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좁은 주둥이가 있는 그 술그릇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술그릇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또 볼까요? 자, 이 글자의 이름은 감출해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감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떤 물체는 없지만 지금 보이지 않도록 앞에서 막았죠. 그리고 뚜껑을 또 닫아놨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물건을 감추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의 이름도 감출해자고요. 의미 또한 감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니은자 형태가 오기도 해요. 이 또한 감추다, 숨기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볼까요? 이 글자는 내천자라고 하죠. 내가 뭘까요?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보여드리면 시냇물이 흐르는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단순히 이러한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시냇물이 가끔은 바위에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굽이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시냇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자죠? 물수자예요. 이 글자도 원래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수도꼭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죠. 물이 떨어질 때 옆으로 물방울들이 튀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물수자겠죠. 그런데 이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글자에서 파생된 변형의 형태죠. 뚝뚝
뚝 떨어지는 물방울의 형태에서 온 거고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물방울이 튕겨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표현해 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 다 아는 글자죠? 불화자예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부수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글자는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의 가스레인지의 불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선견지명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어찌 이것이 있을 줄 알고 가스레인지 불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 또한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가볼까요? 자, 부수는 너무 재미있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숫자죠. 5개의 손가락을 쫙 펼친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연상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 글자에서 또 파생된 글자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위에 있는 삐친 부분이 누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획을 줄여서 이와 같이 표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저기 보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펼친 모양이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 글자가 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숫자의 형태가 혼자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 변형된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 마음심자죠. 마음심자는요, 우리 심장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보여드리면 심장을 그려놨는데요. 그 모양에서 온 글자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변형된 글자라고 했었죠. 이렇게 길게 내리면 이 글자가 마음심자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고 가운데 부분을 길게 느려뜨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생긴 게 딱 장동건처럼 생겼죠. 예, 우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장동건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 다 뜯어 고쳐요. 그렇다고 장동건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저는 그냥 차기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심자에서 다 뜯어 고쳐도 거기에서 기본 어떤 근본적인 것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다른 글자의 밑으로 왔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두 개의 형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그물망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옛날에 내과에서 사용했던 그물 있죠? 그 형태에서 온 글자예요. 자, 우리 내과에서 그 얕은 물이죠? 거기서 물고기 잡을 때 사용했던 그 그물의 형태에서 온 거고요.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이와 같은 형태로 갔다가 또 여기에서 이 형태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일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부수상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그물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풀초자죠. 초목이 처음 돋아날 때 그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 글자예요. 자, 보이시나요? 땅 위로 초목이 돋아나는 그 모양에서 온 상형 글자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글자에서도 변형된 형태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획이 6개나 되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획으로 줄였고요. 이것도 많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획으로 줄여서 쓰기도 했다라는 거 그것 또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느껴지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우리 개견자로 배우셨죠? 개견자인데요. 이 글자는 개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어거지로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가 앞다리 부분이고요. 뒷다리 부분이고요. 얼굴 부분, 그 다음에 이건 개뼈다구.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연상할 수 있게 글자를 설명해 보면 우리 이 글자 아까 배웠죠? 무슨 글자예요? 사람 인자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한 일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우리 점주자 찍다라고 했었죠. 사람 한 명만 콕 찍어서 주인으로 섬기는 짐승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견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대나무 죽자고요. 대나무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대나무의 어떤 잎사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위로 자랄수록 마디가 하나씩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나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대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올곧다라는 거죠. 그렇게 곱게 자라면서 마디가 늘어나고 옆으로 댄잎이 눕는 그 대표적인 식물이 대나무라는 의미에서 그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고기 육자고요. 고기 덩어리를 잘라낸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형 글자니까 고기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에서 파생된 글자가 더 중요해요. 자, 이 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달월자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달월이라고 하지 않고요. 고기 육자에서 왔다라고 해서 달월이라고 하고요. 이 글자는 그때는 달월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고기 또는 몸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이 살들도 다 뭐예요?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이 글자는 몸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떨 때는 달이고 어떨 때는 몸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글자에 왼쪽이나 아래쪽에 놓였을 때는 이 고기 육자에서 파생된 부수라고 보는 거고요. 그때는 몸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글자의 오른쪽과 위쪽에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월의 개념, 세월,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기 육자에서 파생된 육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몸을 뜻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왼쪽과 아래쪽에 올 때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옷의자고요. 이 글자 또한 상형 글자라고 해요.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의 모양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그림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연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글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쌀포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냐면 감싸다의 의미예요. 자, 여기 부분을 얼굴,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어깨, 팔이라고 본다면 어떠한 보따리 같은 것을 지금 감싸고 있는 모양이죠.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지금 감싸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감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 입구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글자는 입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애울 위자라고 해요. 애우다는 게 뭐예요? 둘러싸는 것을 애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애워싸다 또는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과일이 있죠. 그 과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둘러싸다, 애워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